토트넘의 17분간의 붕괴.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데요. 정말 챔피언스리그의 꿈 같은 밤이 어떻게 한 팀 전체를, 아니 한 선수의 커리어까지 뒤흔드는 그런 악몽으로 변했는지, 그 충격적인 순간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두시죠.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이 경기는 골키퍼 안토닌 킨스키가 17분 만에 잔인하게 교체된 후 터널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와, 정말 이 한 문장이 이 경기의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뭐 화려한 전술, 엄청난 스코어 이런 것보다도요. 한 젊은 선수가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스코어는 바로 이겁니다. 5대2.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이게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토트넘을 상대로 거둔 점수인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파헤쳐볼 이 대참사의 배경이 되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17분간의 악몽입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무대가 어떻게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는지, 그 주인공 22살의 골키퍼 안토닌 킨스키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토닌 킨스키 선수한테는요, 이 경기가 정말 평생의 꿈이었을 겁니다.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이잖아요. 여기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결과는요, 개인적으로도 또 프로 선수로서도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처참한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건 정말 딱 두 번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먼저 전반 6분, 패스를 하려다가 그만 미끄러지면서 이게 그대로 아틀레티코의 첫 골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불과 10분 뒤인 16분에는 공을 걷어내려다가 헛발질을 하면서 알바레스 선수한테 그냥 골을 갖다 바친 셈이 됐죠. 그리고 바로 1분 뒤 그의 경기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교체 아웃. 정말 잔인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게 정말 킨스키, 이 한 선수만의 잘못이었을까요? 글쎄요. 이제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서 팀 전체가 어떻게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는지 그 구조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붕괴의 해부학이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토트넘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4골이나 먹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부터 팀 수비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6분의 첫 골, 15분의 두 번째, 16분의 세 번째, 그리고 22분의 네 번째 골까지 단 22분 만에 스코어가 4대 0이 된 거예요. 거의 5분에 한 골씩 얻어맞은 거죠. 이 정도면 팀이 그냥 완전히 와해됐다고 봐야 합니다. 선수들 멘탈도 당연히 다 나갔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실점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거든요. 그냥 단순한 롱볼 하나였어요. 그런데 스펜스가 헤더 타이밍 놓치고 미끄러지고, 사르는 경합에서 밀리고, 또 반더펜까지 미끄러지고, 줄줄이 실수가 나오니까 그리즈만 같은 선수가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정말 개인의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재앙이 된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식의 도미노 같은 붕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난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13분 만에 3골을 내주면서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이건 이제 우연이 아닌 거죠. 팀에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내린 그 논란의 결정,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감독의 잔인한 결정입니다. 여기에 참 잔인한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실 킨스키 선수는요, 발밑 기술, 그러니까 골키퍼가 공을 다루는 빌드업 능력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알려졌던 선수예요. 그런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죠. 가장 자신 있던 바로 그 능력이 그를 배신한 겁니다. 두 번의 패스 실수가 그대로 두 골로 연결됐으니까요. 이 장면을 묘사한 이 문구 보세요. 킨스키를 쳐다보지도 않고 교체해버린 47세 감독의 결정은 잔인했다. 실제로 투두르 감독의 교체 방식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 한마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벤치에 있던 동료 선수들 절반이 킨스키를 따라서 터널로 들어가서 그를 위로해줘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지금 팀 분위기가 어떤지 딱 감이 오죠. 자, 이제 이 문제를 단순히 한 경기, 한 선수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급하게 소방수로 투입된 임시 감독 이고르 투도르, 그의 재앙과도 같은 출발,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팀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지 투도르의 4경기 실패입니다. 이고르 투도르가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해서 지휘한 경기 수 바로 4경기입니다. 그럼 이 4경기에서 몇 경기를 졌을까요? 네, 역시 4경기입니다. 맞아요. 전패예요, 전패. 심지어 토트넘 구단 역사상 부임하고 첫 4경기를 내리진 최초의 감독이라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결정타는 이 숫자입니다. 14. 이게 뭘까요? 바로 이 4경기 동안 팀이 허용한 실점입니다. 무려 14골이에요. 아니, 수비 안정시키라고 데려온 감독의 성적표가 이거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죠. 문제는 단순히 성적만이 아닙니다. 투도르 감독의 전술이나 선수단 운영을 보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에요. 계속 실패하고 있는 3-4-3 시스템은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 아치그레이 같은 선수는 왜 자꾸 포지션을 이리저리 옮기는지, 또 사비 시먼스나 코너 갤러거 같은 핵심 선수들은 왜 벤치에 앉혀두는지, 이러니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운 결정을 내리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큰 그림을 보죠. 이 참담한 패배 이후 과연 토트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구단이 마주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일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5대2라는 스코어, 이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죠? 하지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수비가 그렇게 튼튼한 팀은 아니거든요. 그쪽 감독도 아직 안 끝났다고 경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희미하긴 하지만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투도르 감독 책임이 크죠. 하지만 이 문제를 감독 한 명한테만 다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감독을 데려온 사람은 누구죠? 바로 요한 랑게 단장, 그리고 비나이 벤카테샴 CEO입니다. 결국 이 위기의 책임은 감독을 넘어선 더 윗선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다음 경기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죠. 지금 토트넘이 겪고 있는 이 총체적인 위기, 그 진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